자, 첫 번째가 건강염려증이죠. 그죠? 척도 1번 HS라고도 하는데 과도하게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디가 아프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 척도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염려증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프신 분들도 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얼마 전에 뭐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내가 어디 뭐 신체가 아픈 분들은 이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건강염려증이다라고 이제 미리부터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실제로 아픈 데가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없을 때 상승했다는 거는 이제 이런 특성들을 볼 수 있다. 자, 과도하게 이제 뭔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성적이다. 이게 모호해요. 신체적인 증상 아주 모호하다. 근데 만약에 특정 증상을 호소한다면 계속해서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등등의 불편감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관심과 배려를 요구한다는 면,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심리적으로 아픈 거는 별로 수용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 약해 빠졌어. 의지가 없네.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경향이 더 높죠. 우리나라 특성상. 뭐 그쵸. 인내는 뭐 쓰고 열매는 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참어라. 뭐 참을성이 이렇게 없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수용을 받는 게 몸이 아픈 거예요. 정신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것보다. 그래서 더 이게 심합니다. 어르신인 분들이 자꾸 병원 투어로 다니시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아프기도 하시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본인이 아픔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안 아프겠어요? 2차 이득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신체적으로 아픈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수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에서는 일본 척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내 어떤 아픔을 뭘로 바꾼 거예요? 심리적인 아픔을 신체적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아픈 건 수용받지 못하는데 신체적으로 아픈 건 수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아픈 사람으로 여기면서 계속해서 의학적인 치료를 추구를 하고요. 이게 부족하죠. 통찰이 부족하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해석을 거부해요. 그럼 나는 나약한 사람 바로 돼버리잖아요. 난 몸이 아파서 이렇게 힘든 건데 마음이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상승하겠어요? 앞서 봤었던 거. 그쵸? 타당도 척도 중에서 뭐가 이게 상승한다. L. 아니야. 아니야. 나는 마음이 힘든 게 아니야.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L 척도도 당연스럽게 상승한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L 따로, 뭐 K 따로, 1번 척도 따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처음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기억이 더 잘 나고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일일이 아프다. 1번 척도는 일일이 아프다. 저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유치한 거. 아, 일일이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일일이 아프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아프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 이제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진이 너무 이제 또 효과적이어서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는데 효과적이어서 가져온 거고요. 일일이 아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번은 뭐라고요? 일일이 아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울증이죠. 자, 2번 척도 우울증. 우울증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D가 상승했을 때, 2번이 상승했을 때는 우울을 좀 보이겠구나. 우울 증상이 심각하겠구나. 특히 70T 이상이 됐을 때는 우울 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하죠. 우울감, 불행감, 죄책감, 불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끼고 활력 상실. 흥미의 현저한 저하라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활력이 상실된다. 자, 보고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주의 집중이 어렵고요. 자신을 비하하고 자살에 대해 언급하고 쉽게 포기해요. 좌절인 내력 같은 거 없죠. 자꾸 지능 검사에서도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이제 그만한다 그러고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본인의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과제도 쉽게 포기한다. 직장에서도 실패했다. 학교에서도 실패했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서 자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은요, 상당히 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정신장애에 비해서 우울이 상당히 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현실에 내가 있죠. 현실에 내가 있고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있잖아. 내가 바라는 모습. 바라는 모습. 요거의 갭이 클 때, 그러니까 이상은 여기 하늘 끝에 있는데 내 지금 모습이 이 정도일 때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울의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상이 점점점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기준들은 높은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인식을 과하게 나를 낮추고 이상을 과하게 높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우울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본인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했을 때 우울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은 조금 더 흔하지 않나 싶어요. 자, 우리 혜리 씨 유명한 짤이죠. 이죠, 우울. 2번 우울. 이분이 우울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찾았죠. 이잉 울 거야. 우울증. 이렇게 외우세요, 선생님들. 그래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조금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HY, 히스테리죠.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하고 자기도취적이고, 네, 타인의 관심과 애정을 과도하게 기대하고 요구한다. 관심. 이게 키워드예요. 관심 받고자 하는 것.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예쁜 사람 있으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웃긴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돋보여야 된다. 튀고 싶다. 이런 것들이 HY의 아주 특징이죠.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간접적 수단을 동원하고 실패했을 때 분노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을 못 끌었을 때도 분노감을 느끼지만 나보다 더 관심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를 느낍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또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예쁜 사람이어야 되니까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는다. 근데 대신 이제 웅얼웅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동 공격을 한다. 꾸물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제 후려치는 거죠. 근데 맞은 사람 잘 모르고 뒤에 가서 알아챌 수 있도록 집에 가서 이불킥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아주 잘하세요. 스트레스가 높으면 신체 증상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죠. 신체 증상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당연히 추구하고 이거 어디서 봤어요? 방금 봤어요. 1번 척도에서 봤죠?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관심이 둘 다 관심이 그건데 이분들은 주로 이런 애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본인이 빛나기를 바란다면 1번 척도는 그러진 않아요. 본인이 빛나길 바라진 않아요. 그냥 좀 환자로서 보살핌을 받았으면 이제 그거에 더 가깝고 이분들은 멋있고 예쁘고 잘나서 관심을 받았으면이에요. 다르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신체화로 넘어간다는 게 둘 다 비슷하다. 그래서 의학적 치료를 추구하고 심리적 해석을 거부하고 통찰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치료자가 심리적 원인에 초점을 두면 조기 종결하죠. 아, 난 아닌데. 난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건데. 난 정말로 너무 하고 싶은데 쓰러지는데 어떡해요? 실신하는데 어떡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생님이 돌팔이네. 끝. 조기 종결입니다. 전환장애 시민성 통증. 시민성 통증은 뭐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는 거잖아요. 신체형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주요 방어 기제는 억압과 부인이다. 얘도 뭐가 뜨겠어요? 이게 뜬다. 네, L이 잘 뜹니다. 좀 잘 보여요. 1번 척도하고 3번 척도 상승하시는 분들은 교묘하진 않습니다. 좀 많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볼 땐 좀 빤히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면이 있죠. 자, 그래서 빠마머리 2번. 3번. 뒤집으면 3번이죠. 자, 이거를 90도로 우리가 뒤집었을 때 3번 정도. 빠마머리. 멋부려서 관심 끄는 파마머리 모양을 이제 히스테리라고 외우세요. 3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과거 오렌지족을 좀 재현한 그런 영상이에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반사회성. 뭐 이런 거 다 하죠. 거짓말, 절도, 사기, 성적으로 이탈된 행동, 도박, 알코올 등 기타 약물 문제 가능성이 높다. 그냥 단순하게 좀 되게 외향적인 범죄자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4번 척도가 상승했다고 무조건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임상척도 설명드릴 때도 4번이 상승하는 분들은 화가 많은 거예요. 화가 지금 많이 나 있고 그 원인이 주로 원가족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우리가 해석을 현장에서 할 땐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임상심리사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외우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제로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 분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신 분들은
안 떠요. 왜냐면 자아 동질적이기 때문에 본인 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이제 뜨지 않고 이게 상승하지 않고 이게 상승한다면 이제 보통 감옥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전통적인 가치 뭐 기준에 절대 순응하지 않죠. 규칙은 뭐 있다는 거를 알 수는 있지만 내가 지킬 필요는 없다. 권위에 언제나 도전합니다.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고 반항하죠. 그래서 이런 권위적인 인물과 마찰이 잦은데 이 권위적인 인물의 대표격은 누구예요? 부모님. 부모.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 뭐 규칙, 규율 뭐 이런 것들. 자, 부모가 왜 나오냐? 권위적인 인물이죠.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연결하시면 돼요. 실제적 현장에서는 부모님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성격적으로 뭔가 병리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 뭐 그 안에 히스토리가 있죠. 참을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자기 도취적이고 과시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 욕구나 뭐 감정에 되게 둔감해서 배려가 없어요. 자기 맘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격적 적대적이면 화를 잘 내고 냉소적이고 남 탓을 하고 이게 아주 크죠.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이 흔하다. 4번이 이제 상승했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외향적, 적극적, 모험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문에 별로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무서울 것도 없고 뭐 신경도 잘 안 쓰고 그런 게 뭔가 마초스럽고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죠. 나쁜 남자.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엄청 이기적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래갈 수 없다. 첫인상은 호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 치료 예우가 안 좋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심리적 치료에 응할 때는 뭐예요? 본인이 심신미약으로 판정을 받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본인한테 유리할 때 빼고는 정말 얼굴을 확 바꿔버려요. 주 방어 기제는 외어나 합리화, 주지와 행동화. 행동화 당연히 뜨겠죠. 뭐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행동화잖아요. 자, 그러면 반사해석 어떻게 쉽게 외우냐? 이 영화 친구의 한 장면입니다. 네, 유호성 씨죠, 거기서. 장동건 씨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러니까 죽고 싶나. 예, 반사했어. 네. 바로 죽고 싶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임상척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상승한다고 해서 심리적 어려움과 별로 관련이 없다. 원래는 동성애적인 경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죠. 성적인 지향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냐,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냐, 이성적으로 이제 그거를 판별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높으면 반대성의 특징을 보인다. 점수가 높을 때. 원래는 점수가 높으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남성성, 여성성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높으면 반대성.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는 여성적인 특징이 좀 두드러지는 분이고, 그러니까 섬세하고 잘 챙기고 다정하고 이런 특징이 보이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여성일 분인 경우에 점수가 높으면 되게 뭐 마초스럽고 남성답게 뭐 활동적이고 자기 주장 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통적인 성 역할은 낮은 점수일 때, 본인 성에 되게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성일 경우엔 되게 수능적이고 고분고분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 조선시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원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스러움도 마찬가지죠. 전통적 의미의 남성스러움. 남자가 왜 울어? 우는 게 어딨어, 남자가. 뭐 남자가 그런 거 사사건건 신경을 쓰고 따지고 들어?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야지. 이런 것들. 거기에 좀 더 부합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인 경우에는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뭔가 이렇게 심미적이고 뭐 그런 학문적이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마초스러운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한테는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인데 남자 여자 이제 구분한 거. 여자 같은 남자, 남자 같은 여자 뭐 이런 거였는데 남자가 여자 같고 지금 그룹업 말고 있죠. 남자는 여자랑 달라서 외출할 때 뭘 챙길 게 많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분은 축구 가는데 옷이 뭐가 중요해. 이제 이 부분이 두 분이 커플인데 축구 갈 때 나 무슨 옷 입을까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그때 여자분이 축구 가는데 옷이 뭐가 중요해. 지금 성별이 바뀐 것 같죠.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다고? 이렇게. 오는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죠. 6번은 끊임없는 의심, 불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혹시라도 뒤통수 칠까 등쳐먹을까 언제나 경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예민해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나를 속여먹을 줄 알았지. 네가 나를 배신할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 경계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나지. 뭐 이렇게 하죠. 원한을 품고 논쟁적이다. 사고장애. 계속해서 원한을 품고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한다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고장애 너무 심하면. 세상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한다까지 가요. 그래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관계사고 이런 것들에 나타나는 정신증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너무 심하면. 70대 이상은 흔히 조현병, 망상장애, 편집병, 조현형 성격장애 같은 거를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치료자 라포 형성이 왜 어렵겠어요? 의심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왜 도와주려고 하지? 왜 나를 이해한답시고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 뭔가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나도 예상하지 못할 상황에서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치료적인 예후가 정말 좋지 않아요. 자기 속마음 절대로 말 안 하겠죠. 주 방어 기제는 투사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경향성이 없다면 사실상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투사해요. 투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적절한 그런 생각들을 남한테 남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을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왜 의심 더 많잖아요. 내가 맨날 어떤 사람을 보고 사기를 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대도 나에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척도육의 지나치게 낮은 점수는 높은 점수와 동일하게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척도 자체가 가진 그런 점수가 높은 점수가 지닌 의미가 있지만 낮은 점수는 높은 점수의 반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9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9번은 지나치게 낮으면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하게 2번 척도가 뜨지 않아도 D가 뜨지 않아도 우울을 의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6번 척도의 지나치게 낮은 점수는 뭐예요? 높은 점수와 동일하게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높은 거나 낮은 거나 똑같이 해석한다. 아, 나 다 믿어. 응. 아, 그럼 그럴 리가 있겠어. 이거 자체도 편집증적인 경향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드라마 우영우의 한 장면인데 이 할아버지가 1화예요, 1화. 이 할아버지가 우영우 그 변호사 우영우의 아버지를 본인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고 의심을 하고 아주 진짜 전형적인 편집증 증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우영우 아버지한테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할 때 이게 육자가 들어가죠. 의심해서 이제 욕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외우시면 얼마나 강렬할까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 팍 박히시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 뒤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요거만 6은 편집증이다. 제가 이제 다 쓸 수는 없었어요. 네, 교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7번입니다. 이거 강박증, 걱정 많이 하는 거죠. 불안감, 긴장감, 초조감, 피로감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요. 미리 염려하고 걱정이 과도하다. 이게 특징이었죠. 자신감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고 자기 비판적이고 통제력 상실이라는 거는 내가 무너져 내릴까 봐.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까 봐. 내가 지금은 간신히 붙잡고 있지만 이걸 언젠가 놓치게 되면 벌어질 아찔한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까 봐 계속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반추적 사고는 계속해서 곱씹는 거죠. 그런 거를 보이고 불안장애 진단이 흔하죠. 요것만 높아졌을 경우에. 근데 보통 27이에요. 27 아니면 72. 72는 뭐예요? 이제 뒤에 저희가 볼 건데 72면 이제 7이 점수가 더 높은 거고 27은 2가 점수가 더 높은 거예요. 요럴 때 이제 불안장애를 보통 진단을 하긴 하는데 두 개가 같이 떠요. 왜냐하면 불안한 게 뭐예요? 내가 뭔가 통제를 못할까 봐잖아요. 통제를 못할까 봐 불안한데 불안이 통제가 안 되면 우울해져서 우울이 뜹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심할 때는 내가 뭔가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2번 척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나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 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일로 가는 게. 그래서 우울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원래는 안 되니까 불안하고 불안해서 우울한 거다. 이렇게 순서를 아시면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수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요. 완벽주의적이고 양심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거는 기능적일 수 있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불안에 압도돼서 더 뭘 못하는 그런 병리적인 상태가 돼버리죠. 심한 불편감 때문에 치료 동기가 높고 다른 환자에 비해서 더 오래 치료를 받아요. 왜? 불안하니까. 낫은지 확신이 안 들어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계속 오기 때문에 또 성실은 해요. 성실은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진전을 보이는 특징이 있죠. 주 방어 기제는 주지와 합리화 취소입니다. 이분들이 좀 인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반추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뭘까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래서 저럴 거야, 저래서 이럴 거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합리화를 하고 주지화를 하고 그러니까 주지화가 뭐예요? 내 감정적인 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걸 이성으로 논리로 넘겨버린다는 게 주지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인다. 취소는 이제 계속해서 안 한 것처럼 그게 강박의 또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인다. 그럼 얘는 어떻게 외우냐? 777 못해서 뭐뭐 하면 어떡하지? 네, 이렇게 뭔가 내가 너무나도 걱정이 많은 이 상태죠. 7777 뭐 이분 얼굴이 좀 그렇죠. 선생님들 그렇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기억이 잘 나라고. 이런 걸 봐야 기억이 잘 나요. 선생님들. 이미지가 뭔가 좀 아름답고 평범하고 이러면 기억이 안 남습니다. 777 얼마나 기억이 잘 남겠어요? 777 못해서 뭐뭐 하면 어쩌지? 강박증, 걱정. 네. PT 또는 7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8번 조현병이죠. 조현증. 혼란감, 판단력과 진압력이 상실되고 현실 검증이 어렵다. 이게 너무 높이 상승했을 때는 기이한 사고, 기이한 사고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사고죠. 태도도 그렇고 환각 등 정신증적인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요. 아주 기괴하죠. 이게 많이 높을 때는 남들하고 많이 달라요.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다. 불안정하죠. 열등감, 불만족감을 느끼고 분내감, 적대감 등을 뭐 이런 거를 느끼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치솟으면 조현병이나 조현형 성격장애, PTSD, 경계성 성격장애 이런 거 우울장애에서도 점수가 상승해. 너무 힘들면 8번이 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8번이 상승한다면 무조건 조현병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 진짜로 구분하려면 로르샤하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상승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막 너무 정신적으로 혼란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적응이 안 돼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만성적이고 치료자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 꽤 길었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만성적이라는 거죠. 치료자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조현병까지 간 경우에는. 그래서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환청 들리고 환시 보이고 환쪽하고 막 환청 너무 힘들죠. 24시간 죽어라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요. 실질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이게 내가 환청인지 실제로 대화 내용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 약을 당연히 드셔야죠. 자, 가수 바다 매드 그 노래 매드가 있어요. 이제 매드 하면 이제 이렇게 손 동작으로 이렇게 매다는 게 있어요. 팔이죠, 팔. 계속 돌리면 팔이잖아요. 이렇게 팔 매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I'm so mad. 조현병이죠. 미쳤다. 우리가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신증적인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게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분으로 보이게 하는 게 조현병적인 증상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남들이 안 들리는 게 들리고, 남들이 안 만져지는 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남들이 맡아지지 않는 냄새가 맡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드 이렇게 네, 요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8번이다. SC 스키조프레니아. 네. 다음은 이제 9번. 척도 9 MA 경조증입니다. 조증보다 살짝 약하다. 그래서 지나치게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요. 과대평가한다, 나를.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일에 관여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만큼 대단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한꺼번에 다 관여하고 하나도 마무리가 안 되고.
아니면 본인이 말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미미하죠. 그리고 쉽게 지루해지고 자존심 내력이 아주 낮죠. 그리고 이런 것들 법적 문제를 겪기가 쉽다. 이거 아까 비슷한 거 봤었어요. 어디서 봤죠? 약물, 법적 문제, 반사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얘랑 가면 반사회성인데 에너지가 높은 반사회성이에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겠어요? 흔히 반사회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어서 호감을 주지만 거침이 없어요. 관계가 상당히 피상적이고 타인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이 높죠. 9번인 경우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를 못해서 남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치료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적대감을 느끼고 조기 종결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뭐야, 한 번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어. 나 힘든 거 하나도 안 해결됐잖아. 끝. 이럽니다. 예우가 좋지 않죠. 주 방어 기전 행동화 주지와 부인이에요. 행동화는 뭐 당연히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욱한 성질머리 그런 거예요. 주지화 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난 부인 난 그런 적 없어. 이런 식으로. 9번 척도가 근데 만약에 매우 낮으면 이게 에너지라고 있기 때문에 2번 척도의 상승이 없어도 딱히 없어도 낮은 에너지 수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을 의심해 볼 수 있고 특히 45세 이하의 젊은 연령이라면 이거 저 이번에 2024년도 3회차 문제에 나왔었어요. 낮은 9번 척도는 의학적 문제를 질병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보라고 하셔야 된다. 자, 9번 척도 쉽게 외우다. 자, 10점 만점이 이게 별이 여기까지 왔다면은 조증이지만 9점만큼 조증이다. 10점 만점에 9점 정도의 조증이다 하니까 경조증이다. 조증보다 살짝 못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내향성입니다. 자, 내향성은 이제 내향적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거를 우리가 내향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별로 즐기지 않는다. 즐겨도 아주 소수의 사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좋아하지 얇고 넓은 관계는 별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남의 눈에 띄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죠. 너무 많이 받고 속마음을 별로 드러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시고 그쵸. 그리고 걱정이 많죠. 조심스럽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융통성이 좀 없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치료 장면에서도 불편감과 긴장감이 느껴요. 왜냐면 내가 말을 할 때 치료자가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의식이 돼서 힘들다. 수줍어지고 얼굴이 잘 빨개지시고 그래서 치료적 관계 형성이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임상척도도 아니다. 임상척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향적이다. 임상척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내향적인 분이고 이제 EBS 다큐에 나왔던 분인데 너무너무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가 꽤 거리가 멉니다. 근데도 왜 걸어와요? 사람이 많으면 불편해서.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걸어옵니다. 걸어오고 친구들이 되게 많이 같이 도시락을 먹는 장면인데 되게 불편해요. 불편해. 그러니까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한 거죠. 사람이 많으면 싫어서 제로 외향성. 그러니까 0이니까 외향이 제로다. 외향성은 제로다. 그래서 내향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SI.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외우기. 1번 일일이 아프다. 아까 할머니 기억나시죠? 네, 할머니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그분은 진짜 아프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외우려면 1번 척도 일일이 아프다. 2번은 이잉. 아까 해리 기억나시죠? 이잉. 이니까 이잉. 울 거야. 우울증. 3번은 뭐였어요? 파마머리. 네, 그 아까 이렇게 파마머리. 멋부려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3번. 3번은 파마머리. 3번 히스테리. HY. 그 다음에 4번 PD죠. PD. 네.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인격장애죠. 반사회성 인격장애. 자, 그래서 PD는 뭐예요? 죽을 사. 죽고 싶나? 네, 그 친구. 영화 친구의 장면. 4. 죽고 싶나?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5는 뭐였어? 5.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다고? 5?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자분이 이제 여자분처럼 그룹업 알고 있고 물론 이거는 우리 성적인 어떤 그런 젠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외우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이 축구 가는데 무슨 옷이 상관이야. 이건 좀 되게 남성적인 사고죠.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제가 발음은 하지 않을게요, 선생님들. 6. 네, 편집 중. 이제 그 우영우에서 그 할아버지가
무영우의 아버지와 본인 아내의 관계를 의심을 해서 편집증적인 아주 그런 상태죠. 예, 그래서 욕을 하는 그게 6번이었고 7번은 뭐예요? 777 못해서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예, 이렇게 걱정하는 것. 그래서 7번은 그렇게 해서 강박증이고 8번은 뭐예요? I'm so mad. mad 8번 이제 돌았다. 이거에서 조금 더 팔을 조금만 더 옆으로 하면 8번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m so mad. 예, 그러면 이제 SC 조현증, 조현병 8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9번은 뭐예요? 경조증. 10점 만점에 9점만큼 조증이니까 경조증이다. 예, 그 별이 9개까지만 찬 거예요. 10점까지 찍으면 조증인데 그거에 살짝 못 미치는 단계다. 그러니까 경조증 9번. 0번은 뭐 0. 제로다. 뭐가? 외향성이 제로다. 그래서 내향성.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참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유치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걸 왜 머리에 꽉 박아야 되냐? 바로 이제 뒤에 쌍척도를 하는데 쌍척도를 할 때 척도 간의 특성들, 개별적인 특성이 머릿속에 없으면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머리에 꽉 박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이해 잘 안 가시고 안 외워지시면 이거 연속해서 보시면 됩니다.